중요한 포인트는 강혜경 씨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제 뭐 같이 일을 했지만 사실은 명태균 씨에게 김건희 여사가 3억 7,520만 원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네. 제대로 비용 처리만 했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 사달이 안 났다. 그런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돈을 똑바로 지불을 하지 않고 그거를 기괴하게 김영선 공천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네. 지금까지 이 파생된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3억 7천 그 돈을 내놔라. 이런 겁니다. 결자 해지는 그게 젠틀하지. 네, 그게 제일 깔끔하다 이거예요.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받아봤지 않냐 여론조사를. 그러면 받아봤으면 그 비용을 돈을 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안 내고 김영선 공천을 주고 그걸로 퉁치고 그리고 뭐 경력금 비슷하게 500만 원짜리 돈 봉투 주고 네. 이걸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나 양태를 보면 김 여사가 그 돈을 지불할 리 없고 윤 대통령은 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뭐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상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녹취가 이제 사방팔방으로 다 튀는데 하다가 결국은 이제 지인하고 나눈 대화 중에 보면은 2018년 지방선거 때 한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여권의 핵심 인물한테 뭐 이렇게 얼마 돈을 줬다라는 취지의 또 증언을 해가지고 이게 또 20억 돈까지 나왔죠. 예. 예. 근데 저는 20억은 조금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무리 그래도 이 업계에 어떤 관행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2억이라면 모르겠는데 20억을 아무리 추경호 대표라 하더라도 그렇게 한꺼번에 받을 만한 위인일까 뭔가 다른 변칙이 있었겠지 해가지고 요 부분은 조금 더 그 저기 문제 그 녹취록에 나오는 박 사장을 이게 실제 얼마가 오고 간 건지 조금 더 구체적인 수사가 이건 나와봐야 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추경호 의원도 뭐 불에 댄 것 같이 아주 화들짝 놀라가지고 전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그런데 반박을 했는데 너무 녹취록이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명태균 씨가 이제 그 김태열 그 소장, 그 미래항공연구 소장하고 통화하는 녹취록이 까진 거예요. 네. 근데 김태열 씨한테 박 사장을 만나봤냐 이렇게 묻습니다. 명태균 네. 씨가 거기가 지난 지방선거 때 그 달성군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추경호 의원하고 뭐 여기선 20개라고 표현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억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그렇게 돈이 오고 간 거 아니냐? 돈이 그때 줬는데 이번엔 40억은 가져와야 그 저기 공천 안 된 놈 20억 돌려주고 저기 뭐냐 20억은 저기 먹을 건데. 왜 그때는 되고 안 되냐, 지금은 안 되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대화라 가지고 요게 보면은 액수는 너무 좀 뻥이고 과한 것 같은데 스토리라인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지금 어느까지가 팩트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그쪽 지역에서는 꽂으면 당선되는 데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 달성군수 같은 경우는 조금 선거가 복잡했더라고. 이분은 또 당선이 안 됐어요 보니까. 안 됐어. 네. 공천 받고도 안 됐어.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 꽂으면 되는 것 같은데도 또 아닌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돈이 오고 가는 거는 바로 그럴 때입니다. 공천 받고도 안 돼 당선될 만한 인물이 못 되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기 다른 어떤 그 당선되신 분은 무소속으로 나와서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돈을 써서라도 공천을 받아서 이기고 싶었던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이거는 뭐 좀 어쩔 수 없이 이것도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될 그리고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명태균 씨를 오늘 창원지검이 일단은 구속 기소를 하고 이제 수사를 더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맡기고 이제 뭔가 이제 은닉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은닉 교사 혐의가 아마도 추가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은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저희가 연이틀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명태균의 황금폰은 있는 것이냐 이런 근본 의문에 출발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변호인이 기자들 만나가지고 휴대폰이 있다면 검찰이 아니라 언론이나
재판 보고 민주당에다 이제 예.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 또 약간 미심쩍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3시에 뭐 종합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오늘 오후 3시에 명태균 씨 입장이 나오는 뭐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직 기소를 안 해가지고 변호인이 아. 그걸 연기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하면 그다음에 하면 되겠다는 입장을 겁니다. 낸다는 네. 건데 어쨌든 기자들에게 지금 알려진 것은 명태균 씨가 특검을 요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사실은 예전에 채널A 보도를 통해서도 그 발언이 나온 바가 있어요. 네. 검찰 못 믿겠다, 특검하자. 그리고 명태균 씨가 저하고 인터뷰를 통해서도 검찰이 움직인다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터잡부겠다. 예, 네. 다 터잡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10배 이상 갚아주겠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명태균 씨가 뭘로 10배 이상 갚을 수 있냐? 그거는 황금폰이거든요. 그럼 황금폰에 뭐가 담겨 있냐?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네. 실질적인 육성, 녹음 파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뭐 강혜경 씨의 예측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예측입니다. 제가 어제 명태균 씨 부인하고 길게 통화를 했어요. 통화하셨어요? 예. 네. 요새 자주 통화합니다. 예전에 제가 명태균 씨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통화를 장 선배는 했었는데 취재력이 대단합니다. 요새는 진짜. 제가 예. 그 사모님하고 네.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다 이제 저희가 다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막내딸 꼬맹이 5살짜리 맞아요. 네. 애기가 이제 엄마하고 저하고 막 통화하는데 막 엄마 그냥 끊고 마트 가자 막 이래. 철없는 아이가 이제 그러고 아빠가 이제 맨날 있었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애가 밤마다 아빠 어디 갔냐고 그러고 찾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하고 통화할 때마다 이제 그 계속 울어요. 그 쉽게 부인께서. 부인께서. 네. 그리고 어떤 점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 사태가 빚어진 거에 대해서 김영선 의원도 너무 믿고 또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도 너무 믿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당연히. 다 네. 감정적으로 그렇다. 왜 이렇게 남의 집 가장을 이렇게 그 이상한 사람을 만드냐.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도 있습니다. 어제 저하고 통화에서는 홍준표 시장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계속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떠들면 이제 홍 시장을 향해서 떠들면 그 양아등이라는 사람 고개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럼 사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홍 시장 하는 거 봐서 내가 또 기자님께 말씀드리겠다. 내외가 아주 탁월한 언론 대응, 언론 대응을 하시고 닮아있네요, 계시다. 약간. 앞으로 예. 홍 시장 조용해질 겁니다. 예. 그다음에 말씀이 없으세요. 어제 제가 뉴스아이킥 가서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뭐 딴 얘기 하시느라 그런지 네. 하여간 좀 대응을 안 하고 계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에서 주요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이 태도에 대해서는 이 명태균 씨 부인도 굉장히. 상당한 환멸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또 어쨌든 한 집안의 가장이 갑자기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답답함이나 뭐 생계나 이런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거는 뭐 강혜경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일을 했어요. 그럼 돈을 줘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문호동 무임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윤호동 유임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을 했으면 3억 7천을 줬으면 이게 다 클리어하게 끝나는 건데 돈을 안 주니까 물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태가 계속 꼬여가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이 사태가 윤 대통령 내외만 그런 거냐? 아닌 거죠. 오세훈 시장도 기괴하게 꼬여 있고 지금 앞으로 아마도 이게 뭐 제가 또 좀 박형준 부산시장까지도 불똥이 튈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일파만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국민의힘 보수 정치인들이 일은 일대로 하고 공짜 여론조사한 사람들도 많고 대납한 경우도 있고 그거를 강혜경 씨가 별도로 작성한 암호 장부가 있다는 거예요. 암호 장부가 있다. 강혜경 씨의. 네. 그 암호 장부에 이제 본인만 알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이게 드러나서는 안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관위에 신고가 되지 않은 돈이 왔다 그렇겠죠. 갔다 한 거고 네. 이게 사실상 불법 여론 조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들통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현금으로 거래를 한 그래서 그 암호 비밀 장부가 필요한. 왜냐하면 누군가는 현금을 줬는데 이거를 기록해놔야지 나중에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회계 책임자로서.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또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별도의 USB에 보관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관련된 건 다 검찰에 이미 들어가야. 이미 그러면 있는 암호 해독 상황이고. 작업을 검찰과 강혜경 씨가 여러 같이 차례 한 거죠. 같이 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네.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할 예정이고
이제 문을 조금 열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유력 정치인들 말고도 네. 더 있고 그리고 본인이 오기 전에 명태균 씨가 계속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때도 관계돼 있는 정치인들이 있다. 유명한 분이다. 그분이 8천만 원이 물려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누구냐는 아직 네. 얘기를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소위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이제 정치를 하거나 하는 네. 방식이 어떠했는가가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지저분하다. 아니 네. 그러니까 8천만 원이 물린 정치인이 더 있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영 씨의 말이 다 네, 그럴 텐데 주장입니다. 예. 아니 정치를 해보신 입장에서 보통 여론조사 하면 후보리라고 하더라도 그 비용 전산 안 하는 게 정치인이 찝찝해야 정상 아닙니까 이게? 글쎄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중앙당에서 해주면 그 실비를 중앙당의 비용을 의원이 이렇게 부담하는 부담하는 경우는 방식으로. 있죠. 네. 또 의원이 아닌 경우에선 당의 지원으로 해주는 음.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다 선거 비용으로 음.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있는데 그거 외에 어떤 그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는 일단은 뭐 큰 당에선 그렇게 하는가 이런 의문도 들지만은 무엇보다도 이게 순수한 여론조사 같지 않고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무언가 당원들의 여론을 파악하거나 조작하는 데 쓰일 수가 있는 거고 또는 돈 세탁하는 용도로 다른 신세를 졌는데 여론조사를 맡기는 방식으로 해서 터는 방식.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턱없이 비쌉니다. 네. 보통 여론조사하는 어떤 그 일반적인 시세가 아니라 네. 그 강혜경 씨 자료를 보면 들쑥날쑥이에요. 금액이 예. 정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일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정하지가 않은 거는 이제 다른 의미로 맡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러고 또 나중에는 이런 비용이고 뭐고 아이 고생했으니까 대충 내가 얼마 줄게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깎은 것도 김한정 많대요. 씨가 깎은 것도 것도. 많고. 그러니까 강혜경 예. 씨 주장에 따르면 이제 통상 한 1000샘플에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면 아니 이거 그냥 해주기로 했는데 이걸 다 받아가냐 대체로 깎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과일값 깎듯이 네. 아 하나 더 줘 막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론조사를 하고 네. 이거를 다 받냐 그래서 깎고 비용을 깎고 어떤 사람은 공짜로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가 그런 관계 뭐 계약서나 이런 거 없이 일단 먼저 돌려 해서 먼저 돌리고 뒤밀고 당시 이렇게 잘 나오니까 출마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두서없이 막 마구잡이 형태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도 강혜경 씨가 회계 책임자로서 자기 일은 해야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긴 겁니다. 돈을 받을 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받을 건 받아야 되고 심지어 강혜경 씨가 유세하는 데 가서 얘기도 했대요. 특정 후보한테. 네. 그거 왜 안 주십니까? 진짜요? 네, 자기가 직접 유세장에 가가지고 그거 왜 안 주십니까? 받아야 미치겠다.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온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먹고 명태균 살기 씨가 회사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이랬으니까 돈은 주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네. 그거를 뭐 이걸 다 받아갈라 그러냐, 뭐 반만 받아라, 요만큼만 주겠다, 뭐 띄어먹은 경우도 있고 떨어졌으니까 안 줄게,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낙선했으니까 네. 안 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다 케바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었구나. 소위 이제 그 겉으로는 대한민국 대표 보수정당 가장 큰 대한민국 정당의 역사를 갖췄다라고 자신들은 자부한다고 주장은 하지만 내막은 이랬던 겁니다. 내막은 이렇게 추레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마각들이 지금 강혜경 씨라는 어떤 공익제보자를 통해서 하나 둘씩 다 드러나고 있는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잘 나가는 유력 정치인들은 나는 그런 적 없어. 나하고는 관계 없는 일이야. 라고. 손절하고 있는 거죠, 지금. 손절 꼬리 네. 자르기 하고 있는데 강혜경 씨가 오늘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통할 거다. 꼬리 자르기 안 통한다? 네. 네, 지금 고소하세요. 더 예,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걸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그 하도 의혹이 일파만파하고 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창원지검에서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는 데 대해서 용사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당의 일은 당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그 경계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반면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민감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요즘은 김건희 여사보다 아웃사이더로 나오니까 그건 당의 일이라고 거리를 두고 입장도 안 내요.
근데 오늘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 당했거든.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서울의 소리에서 중요한 기사가 터진다고. 고모 이모. 아 오늘 뭐 또 나오나요? 아, 서울에? 저녁에. 오늘 네. 9시에 예고를 했는데 네. 김건희 여사의 고모, 김건희 여사의 이모. 아, 근데 그거 너무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아니 굉장히 중요한 녹취입니다. 예, 그리고 있는데 공교롭게 오늘 방송하는 주역들이 전부 압수수색을 당한 거예요. 아 그게 또 장인수 기자도? 그 팀이 그대로 했던 장인수, 거군요. 이명수, 네. 최경영. 네. 오늘 진행자가 최경영이에요. 아 그렇군요. 최경영 네. 기자도 압수수색을 그 당했어요. 압수수색 대상에 최경영 선배는 들어가요. 대상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아마도 이제 공동으로 네. 피의자 신분이라는 게 압수 영장을 통해서 그렇게 읽히는 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면 공교롭게 오늘 방송하고 거기에 거명된 사람들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 네. 물론 건은 다른 건입니다. 음. 뭐 김대남 씨가 뭐 이철규 의원 통해가지고 맞아요, 네. 뭐 김건희가 작업했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고발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명예훼손으로. 그에 대한 수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으로 전격적으로 되는 거는 이런 건 고발에 의해 된 건 이거 한 건이에요. 아니 요거밖에 근데 없어요. 명예훼손 사건을 압수수색을 해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네? 거예요. 근데 이제 명예훼손 중간에 사건은 그냥 김건희 소장이 여사가 오는 들어가 건데. 있는 거지. 네. 예. 김건희 여사가 그리고 들어가 이철규 있는 건 의원이 당시에 이렇다고. 공천 관련해가지고 개입했다고 하니 굉장히 세게 이제 아나운스를 그렇습니다. 했던 것 같긴 하던데.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앞으로 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용산만 건드리지 않으면 그건 지검에서 알아서 해.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 되냐 하면은 일단 시장, 도지사, 김영선, 조은희 이런 사람들 또 당의 공천위원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이 우린 보호 안 해주네? 자기만 살겠다 그러네? 이건 뭐야? 이거 여태까지 말이지 우리가 부부를 위해 가지고 당을 전부 방탄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건 손을 안 써줘. 그러다 보면 한동훈 대표한테도 원망이 갈 수가 있어. 당이 지금 쑥대밭이 될 판인데 의원들 막 소환되고 막 이럴 판인데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압수수색 칼럼하라 그러고 뭐 말란마라 그러고 남의 일이래. 이러면 당신은 당대표 아니냐. 그다음에 용산은 뭐 하는 거냐. 이런 원망의 소리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네. 이런 건 어떻게 좀 알아서 좀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러는데 김건희 여사 건만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용산에서도 당의 일은 나몰라라. 이렇게 되면 이거 너무 파렴치한 거 아니냐. 이게 굉장히 분열의 소지가 있고 용산과 국민의힘이 디커플링 되는데 이게 은근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하도 당에 걸린 사람들이 많고 오늘 또 추경호 의원 20억 설이 나오고 이러니까 당원 게시판 논란이 쑥 들어갔어. 지금 그런 거 할 여유가 없어 지금. 네. 거기에다 민주당에서 계속 녹취록 깐다 그래요. 이 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여당이 자체적으로 위기감을 느끼는데 이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한테 심리적 거리감이 커질 거다. 공중에 붕 뜬다 이 사람들. 누가 보호해 줄 거냐. 창원지검이 그렇게 의혹이 있어 보인다는 게 그 사람들 듣기에는 그런 의미로 비춰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창원지검이 사실은 강혜경 씨는 위로 분명히 올라갈 의지가 올라간다. 있다. 위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도 그렇습니다. 네, 수사 의지가 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물어봤다. 두 부분에 대해서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연이틀 조사를 받았는데, 연이틀이나 조사를 받았다. 연이틀 조사를 받았는데 아주 심도 있게 묻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수사 검사들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검찰도 위로 올라갔을 때 수뇌부의 판단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나 이창수 지검장이 이 사건을 중앙으로 끌고 와서 뭔가 세게 특별수사본부를 차리고 정권을 향해서 소위 이제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칼을 들이밀 각오와 결심을 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게 다수의 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검사들이 애써 수사를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특검해라. 이런 얘기가 검찰 분위기가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박은정 의원이 이제 설명을 해주던데 부담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덮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고 나면 또 공개가 될 거고.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용을. 그렇죠.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게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은 셈이고 그리고 이제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또 어떤 내용의 녹음 우리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기서 튀어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노정면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추가로 공개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통해서, 별로 네. 없었어요. 그래서 없나 보다 했는데 느닷없이 오늘 아침 8시 40분에 추경호 녹음 파일이 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본인과 무관하고 뭐 다 가짜 뉴스라고 네. 벌벌 떨면서 분노의 기자회견을 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큰 거액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주장이 있고 관련자들이 두어 명이 있고 관계된 정황 설명이 충분하기 때문에 소환조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거 덮을 수는 없잖아요. 제기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 사건 상당히 부담인 거고 결국에는 특검과 검찰 특수본을 통한 수사 외압 압박은 국민 여론으로 더 커질 수밖에 네. 없다. 용산도 그 부담이 클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보니까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휴대전화 관련된 이슈가 많은데 네. 그 서울 서부지법이죠. 그러니까 용산구 관할에 있는 법원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확보해달라. 법정 용어로 얘기하면 증거 보전을 해달라. 그러니까 공판 전에 판사가 법원의 증거물을 압수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변호인단이 한 건데 좀 늦었다. 좀 일찍 했어야 됐다. 언제?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에 하든지 예. 아니면 그 앞서서 하든지 좀 일찍 했어야 됐다. 왜냐하면 지금 휴대폰이 증거거든요. 명태균 씨도 황금폰이 있지만 박지원 국회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태균이 휴대폰을 가졌다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다이아몬드 폰을 갖고 있다. 황금폰보다. 다이아몬드 폰을 빨리 이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거기에 핵심 증거가 다 들어가 있을 거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겠냐 이런 건데 검찰이 결기 있게 나서야 되는 거죠. 결기 있게 나서서 살아있는 권력인 그 휴대폰 압수수색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못할 게 자명해 보이니까 어쨌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요청했는데 뭐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벌써 다 지우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 합니다. 뭐 옛날 휴대폰 뭐 근데 저는 다 지웠을 것 같아요. 밤새 지우지 않았을까요? 아니, 네. 파쇄해버렸겠지 그냥. 그러니까 파쇄를 하든 어디다 땅에 묻었든 뭐 어떻게 했겠죠. 뭐 실제로 어찌된지 모르겠지만 휴대전화에 얽히고 설킨 스토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사실 네. 대통령 내외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제기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저 봉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내외에 대해서 뭐 특별한 경외심을 갖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국민된 도리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 해야 될 도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하게 전 국민적으로 이슈가 제기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죄가 있으면 죄값을 달게 치러야 그게 공직자 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휴대폰 꽁꽁 감추고 그리고 대국민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가 말이야 휴대폰을 바꿨어야 됐는데 여태 안 바꿔가지고 그게 사달이 나가지고 앞으로 내가 휴대폰 바꾸겠습니다. 부부싸움 앞으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걸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공식화한 거예요. 증거인멸을. 그리고 없애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것조차도 법꾸라지들, 법기술자들 다운 선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법률가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주 교묘한 거죠. 예. 네. 비판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